살쪘지. 김대리도 이제 장가 가야지. 김대리는 주말에 데이트 안 하나? 김대리 그땐 이뻤지. 김대리 생리해? 김대리는 여잔데 팔 운동만 하나? 팔만 두껍네? 요즘 부동산 망했다던데 왜 거기 집을 샀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사회성이 늘지. 어딜 가나 선 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심하네 할 정도로 선을 시게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리송하게 선을 넘을랑 말라 결국 넘어버린 사람도 있죠. 보통은 선 넘는 사람들을 우린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몇 번 알려줬는데도 반복된다면 저는 아예 인간관계에서 지워버리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같이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 늘 우린 놓이게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직장에서 선 넘는 사람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전격 공개합니다. 그 전에 이제 곧 있으면 토론해옹 토옹 채널이 200명 구독자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대놓고 선 넘는 사람은 대처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대놓고 정색을 하든 화를 내든 하면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선을 넘었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주차장에서 옆 차가 선을 넘어서 주차를 했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라고 하듯이요.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저를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문제는 아리송하게 선 넘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애매하게 지능적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이게 선을 넘은 건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민한가? 내적 검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곱씹어보면 나중에 돼서야 분노를 하기 일쑤죠. 눈치가 좋아서 그 상황에서 알아차렸다고 해도 답답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대놓고 정색을 하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너무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중으로 해결될 문제를 강으로 대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뭐 그렇게 반응이 투머치하냐, 예민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버리게 됩니다. 완급 조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각설하고 방법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원리는 간단해요. 대놓고 선 넘는 사람을 대처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당신 선 넘으셨어요를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게 키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왜 무례하게 선을 넘을까? 그 본질을 아는 건데요. 가장 키가 되니까 집중해주세요. 사람이 무례한 언행을 하는 까닭에는 첫 번째, 본인이 무례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주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픈할 이유가 없죠. 이런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살짝 약한 분들이라면 어떤 선까지가 무례할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흔히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겠죠. 이 경우는 대처가 간단합니다. 본인이 무례한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 바로 처치가 됩니다. 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알면 매우 놀라면서 미안해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웃지 않고 본인이 방금 말에 기분이 좀 그랬다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통한다는 게 딱 이 방법을 두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골치 아프게 삥 돌려가며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쉽고요. 무례한 사람의 두 번째 까닭에는 본인의 생각이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옳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그 편협한 전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각자 무엇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런 가치관은 대부분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게 맞다고 남에게까지 강요할 때입니다. 선호가 담긴 가치관이 정답이라고 가정해버리고 드러내는 것은 그 가치관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기분을 들게 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우리는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저징하는 거죠. 우리는 저징, 즉 판단당하는 상황에서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요즘 부동산 다 죽었다는데 김대리 집 산 거 어떡해? 자칫하다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의 말에는 요즘 집 사면 바보라는 생각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는 의중이 문제입니다. 이걸 요즘 부동산 다 죽었다는 말이 있던데 김대리는 어떻게 집을 사게 된 거야? 이렇게만이라도 말을 해줬다면 그렇게 무례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너도 나처럼 생각해야 돼 하는 의도는 덜어진 거니까요. 만약 거기에 추가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좋지 않은가? 김대리는 생각이 좀 달랐어? 이렇게 붙여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자, 그럼 이런 류의 무례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전제를 거부하면 됩니다. 말했죠. 그 사람은 본인의 전제가 우리 모두에게도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한텐 네 전제가 틀려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대부분 모르고 하는 선의이긴 한데 가끔은 무례한 걸 알면서도 하는 악의도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했다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한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 우리도 영리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의중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상황을 스무스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가령 그게 왜? 뭐 어때서? 혹은 그러는 사람 많은데 왜? 뭐가 문제지? 또는 당신이 말한 건 처음 듣는데? 등의 말들로 상대가 강요하는 그 전제가 내게는 전혀 당연한 전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대리, 거기 집 샀어? 요즘 거기 불황이라던데 어떡해? 네? 전 처음 듣는데요? 거기 집 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진짜 몰라서. 김대리가 그땐 참 예뻤어. 네? 저 지금도 예쁘단 소리 많이 듣는데? 김대리, 점심시간에 자꾸 밥 혼자 먹고 그러면 안 돼. 같이 먹어야 사회성이 늘지. 네? 그게 왜요? 저 밥 혼자 먹어도 사회성 좋은데? 진짜 몰라서. 이렇게요. 그들의 전제를 편견 없이 대하되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 사람에게 당연한 그 전제가 내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질문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죠. 당신의 존재는 내게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단 그게 왜요? 그게 문제예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감정을 섞지 않고 순수한 눈동자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듯 하면 됩니다. 보너스로 이외에도 무례한 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아, 너무 알찬데요? 이렇게 다 풀어드리는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첫째로 사적인 무례한 질문에 알쏭달쏭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김대리는 여자친구 있나? 언제 시집가? 있다 없다 해요. 언젠가 가겠죠. 성의 없이 툭 내뱉은 질문에 깊이 에너지 쏟지 않고 역시나 성의 없이 그러나 답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분이라면 아, 내가 답을 받을 수 없는 무례한 질문을 했나?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래도 눈치가 없으면 얼른 그 자리를 뜨는 게 좋겠죠. 둘째로 웃으며 무언을 주는 겁니다. 이땐 너스레가 필요한데요. 김대리 요즘 팔 운동만 해? 팔만 두껍네? 어머 부장님, 요즘 그런 말하면 커뮤니티 올라가요. 나도 장난식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당신 선 넘고 있어요 알려주는 거죠. 상대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김대리, 아무리 그래도 점심은 팀이랑 같이 먹어야지. 어머, 서운할 것도 많다 부장님. 시간 되는 사람이랑 먹는 거죠. 아유, 알았어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당신은 지금 감정이 실려 선을 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동시에 마지막 감정적 터치까지 해주며 현 상황을 잘 무마했어요. 이러고 다음에도 같이 안 먹으면 의사전달 확실히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sarcasm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명 비꼬기인데요. 기분 나쁘게 욱신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장하며 장난을 치듯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대리는 이런 음식점 많이 안 와봤을 것 같은데 예산이 괜찮나? 아유 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점심에 이슬만 먹잖아요. 어떻게 이런데 저를 데려올 수 있으세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토당토 없는 말에 재치 있게 답변하고 있구나 모두들 생각할 겁니다. 여기다 대고 아니에요 부장님 저 이런데 많이 와봤고 무리 없습니다. 혹은 그러는 부장님은 그 나이에 용돈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이런데 오시게 라고 대응하는 건 제 에너지 소모도 크고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을 빚을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무례한 말에 타격받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빨리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적당히 그 사람에게 무례하다는 걸 알려주는 의도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이처럼 우리는 상대의 전제를 알면 많은 인간관계 이슈에 능통해질 수 있어요. 논리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나 유용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논리와 관련해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자 200명 눈앞이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도옹이었습니다.